오늘 바이든도 좀 바쁜 날이었습니다. 바이든이 오늘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중요한 발표를 좀 했는데 뭐냐면 일단은 자기 자랑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었고요. 지금 이제 뒤에 보이시는 게 이제 바이든이 자랑한 내용인데 미국의 예산에서 적자 부분입니다. 적자 부분. 이게 아주 표현을 멋있게 갭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데피시트, 그러니까 예산 적자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적자 운영을 했느냐, 연방 정부를 얼마나 적자 운영을 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데피시트이 나오네요. 데피시트이 점점 줄어들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2000년도에 트럼프 때 이렇게 빚을 졌는데 적자 운영을 했는데 2021년에 자기가 좀 줄였고 요번에는 엄청나게 줄였다. 이 줄인 폭이 무려 그 1조 4천억 달러를 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3조 넘게 적자가 났었거든요. 트럼프 마지막 해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이 없었을 때 트럼프가 졌던 빚을 놓고 보십시오. 여전히 트럼프가 졌던 빚보다 바이든이 지는 빚이 더 많습니다. 적자 폭이 바이든이 훨씬 더 큰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큰 수치만큼 자기가 적자를 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shrink 50% 슈링크했다 이거죠. 작년에 비해서 50% 적자를 줄였다. 국민들을 다 바보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이. 이거를 그냥 기자회견 할 때 혼자서 막 떠들어댄 얘기를 가만히 그냥 듣고 그게 다 100% 정말인 줄만 알고 있으면 바이든이 정말 일을 잘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기자회견 하는 걸 다 들어봤는데 바이든이 한 얘기 그대로 믿으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인데요. 트럼프보다 훨씬 난데 라고 생각이 들게 막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았더니 이랬던 겁니다. 트럼프 때보다 더 큰 적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줄였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줄인 거냐. 그리고 이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팬데믹이 거의 끝난 상황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로 돌아가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팬데믹 전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수준으로 지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줄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랑을 막 하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큰 일을 해낸 것처럼 큰 소리를 치니까 저희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이제 이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을 위협함으로써 내년에 경제를 붕괴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랑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우리가 사회보장 및 소셜 시큐리티죠. 소셜 시큐리티하고 의료보험을 삭감하라는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한 미국을 채무 불이행 상태로 집어넣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근거가 뭐냐 하면 팬데믹이 터졌을 때 트럼프가 3조 적자 봤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어떻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10년까지 온 다음에 2010년에 리세션이 2008년, 9년 요때 리세션이 왔을 때 이때부터 갑자기 국가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리세션이 끝났으면 국가 부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바마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시점이 바로 요때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때가 있죠. 이때 트럼프가 잡아가지고 뭔가 잡으려고 했는데 팬데믹이 터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또 부채가 확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팬데믹이 끝났으면 부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부채는 점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적자 보고 있는 부분을 줄였다. 정부 예산 적자를 줄였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정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금 31조 달러를 넘어선 지가 꽤 됩니다. 지금 벌써.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아는지 이런 자랑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것을 보았을 때 트럼프가 말년에 이렇게 했던 것을 보았을 때 공화당이 하장대로 했다가는 미국은 채무 불이행 국가가 될 거다. 디폴트 선언하는 그런 국가가 될 거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경제 계획을 마가 낙수라고 부릅니다. 마가 트리클 다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낙수 효과라는 이야기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낙수 효과 이론을 다들 아시겠지만 이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낙수 효과입니다. 맨 위에 있는 잔이 넘치면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잔들로 물이 쌓여 나가겠죠. 또 중간에 있는 잔에 또 물이 넘치면은 그 밑에 있는 잔으로 또 물이 넘쳐 나가는 이게 이제 낙수 효과인데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부유층이 엄청난 부를 갖게 되면 결국은 그 부의 낙수 효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결국은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기업을 확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더 많은 임금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돈을 버는 그 하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또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다른 연관된 비즈니스들이 또 활성화되면서 또 낙수 효과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도 돈을 잘 벌게 되고 뭐 이러한 것을 이제 트리클 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적인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비난받을 정도로 잘못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지만 이 낙수 효과를 이야기할 때 가장 공격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원칙 자체가 이 사회에서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엄청난 부를 누린다라는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정의에 옳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 그런 것이 이제 낙수 효과입니다. 그런데 굳이 낙수 효과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회사가 돈을 벌어야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회사들이 더 많이 생겨야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낙수 효과를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자연적인 경제 질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간 지금 공화당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고요.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회보장을 삭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메디케어를 삭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을 삭감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이거 그냥 이런 말 막 하고 막 빨리 이야기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일일이 따져볼 시간이 없거든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근데 제가 지금 따져 드리는 겁니다. 사회보장을 줄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사회보장 텍스를 줄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줄이지 않겠다라는 말하고는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들은 결국에는 사회보장 세금을 내게끔 하는 원래 그 캡이 있는데 그것을 더 높여가지고요. 더 많은 사회보장세를 걷어들이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최저임금을 더 높여서 사회보장세를 이거 자기 월급의 몇 퍼센트 해가지고 퍼센티지로 내는 거기 때문에 월급을 높여서 사회보장세를 더 많이 걷어들이겠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는 세금 더 많이 걷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자기네들이 더 많이 풀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좌파들의 그런 이제 경제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은 사회보장 그 연금 혜택, 소셜 시큐리티 인컴 더 주려고 우리한테 돈 더 비싼 체크 주려고 이러나 보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오해하시면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메디케어도 삭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복지를 줄이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복지라는 것은 줄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공화당에서도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메디케어 혜택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대신에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정부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복지 혜택은 만들기가 어렵지 일단 만들어 놓으면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 메디케어 얘기라든가 소셜 시큐리티 얘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이유가 이 뒤에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이든이 이제
최근에 본인이 통과시켰던 법안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공화당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럼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만 통과시켰던 걸 다시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 중에서 이것은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이것은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다 했습니다. 예, 전부 다 했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엄청나게 정부 예산을 쓰는 그런 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인 스스로 다 까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협상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해버리면 메디케어의 처방약 약값에 대한 협상권이 없어지게 된다. 원래 바이든의 계획은 약값을 낮추게끔 제약회사들한테 요구하겠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처방약에 대한. 그런데 이것이 꼼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약회사가 바보냐, 똑같은 돈 들여 만든 걸 왜 가격을 낮춰주겠느냐, 아예 그 약 제조를 안 할 것이다. 새로운 약, 싸게 팔 수 있는 대체 약품들을 개발해서 그걸 승인받아가지고 내보낼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이게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 가가지고 약값 낮추라라고 딜을 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약값을 그대로 낮추는 그런 효과로 되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약이 없어지고 싸구려 약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방향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 경제인들을 너무 과소평가한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것이었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의료 퀄리티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바이든이 이야기한 거에는 약값이 어떻게든 노인들에게 지불돼야 되는데 $2,000 캡을 걸겠다라는 이야기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약을 더 많이 먹더라도 2,000불 이상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갖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애버리면은 더 많은 돈이 약값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약을 좀 덜 먹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그 2,000불 한계에 맞춰가지고 더 먹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국가 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좀 복잡한 계산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손해보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인슐린 한 달 사용량의 35불 상한선 이것도 메디케어 혜택에서 사라질 거다. 인슐린 주사 맞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당뇨 문제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가 인슐린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35불 이상 더 부담하지 않게끔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메디케어 혜택에서 이거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해버리면 그러면 그 혜택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인슐린 값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메디케어 C, D 이런 것들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인데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나 뭐 이런 복지 혜택을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을 덜 쓰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돈을 정부가 쓰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럼 그 정부가 쓰는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시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돈 가져다가 이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 하는 데다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바이든 정부에서는 부자들한테 받아오는 거고 오늘도 그 얘기 했습니다. 부자들한테 받아오는 거고 부자들은 어차피 그 돈 좀 세금 좀 더 낸다고 해도 사는데 아무런 영향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서 부자들한테서 돈 세금 더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 국민들이 혜택 볼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소셜 시큐리티 텍스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일반 우리 월급쟁이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이 올라가는 게 부자들만 세금 더 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그런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어서 많은 분들이 막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라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 오바마 케어 얘기도 나왔는데요. 오바마 케어도 역시 폐지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애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는 오바마 케어를 3년 동안 더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법입니까? 5만 가지 복지 혜택에 쓸 수 있게끔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그 엄청난 돈이 나가게끔 지출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공화당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바이든의 생각과 다릅니다. 공화당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첫 번째 항목은 IRS입니다. IRS가 국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감사하고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강제 징수 요원을 8만 명을 뽑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 여기에다가 800억 달러를 집어넣겠다고 하는, 물론 10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거지만 그 800억 달러를 집어넣어가지고 1200억 달러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계획,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이든은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하여튼 그렇다. 바이든이 오늘 한 얘기 중에서 가장 저는 사실 바이든이 오늘 그 의료보험 얘기하고 오바마 케어 얘기하고 할 때 굉장히 섬뜩했었는데 왜 섬뜩했냐면 이 얘기를 꺼냅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ACA,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의 진짜 이름이죠. 이 ACA 폐지를 그들이 더 이상 적당한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라고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나는 지병이 있기 때문에,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니까. 오바마 케어는 받아주게 돼 있죠. 지병이 있더라도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오바마 케어니까.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갖다가 폐지시켜서 오바마 케어가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지금 지병이 있었던 사람들, 보험 혜택 받고 있던 지병이 있던 사람들은 이제 보험 혜택 못 받는다라고 엄포를, 제가 볼 때는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안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싶었다, 진짜 없앨 거였으면 그러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없앴겠죠. 없애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한 번 국민들한테 복지 혜택으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뒤집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혜택을 더 늘리지는 않겠으나 유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딱 한 가지 해낸 게 있는데 뭐냐면 의무 조항을 없앤 겁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했던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무 가입 요건은 이거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의료보험이 어디 있느냐. 더군다나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의료보험이냐. 세금이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굳이 내가 건강한데 굳이 이 보험을 왜 들려고 하느냐. 나는 보험 없어도 되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내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데다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건 국민들을 갖다가 이제 막 국민들의 삶을 자기네 마음대로 막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과거에 오바마 케어를 다루었던 모습을 보면 이 저소득층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완전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어중간한 중소득층, 이 중산층 중에서도 좀 아래쪽에 있는 중산층이 오바마 케어의 대상입니다. 중산층 중에서도 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바마 케어 혜택 범위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개인 보험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중산층층의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료보험을 강제로 들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월 지불하기엔 돈을 갖다가 강제로 부과를 시켜 놓으니까 중산층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거 하느니 메디케이드 받고 말지,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케어 하고 난 이후에 중산층이 사라지고 메디케이드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이었고요. 그거를 민주당 정치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메디케이드 혜택 받는 사람을 더 늘리게 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한테 메디케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대상층을 더 늘리게끔 예산 지원해 줄 테니까 더 늘려라. 너희도 매칭 펀드 해가지고 더 늘려라라고 계속 압박을 해왔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저에게 이미 다 예전에 겪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산층이 이 빈곤층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역할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 의료 혜택 면에서 보았을 때는 혜택을 본 분들이 분명히 있죠. 예. 그거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국가 전체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의사들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면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의료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불평으로 이야기하는 걸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들었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바이든은 약값 떨어뜨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회사에서는 그럼 더 원가 좀 적게 들어가는 싼 약으로 대체해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전 국민의 의료 퀄리티만 의료 서비스 퀄리티만 떨어지는 꼴이다. 예. 경제는 경제대로 안 좋아지고 보건은 보건대로 안 좋아지는 이러한 것인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저희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오늘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공화당이 당권을 잡으면 의회를 장악을 하면은 그러면 국가가 디폴트 선언을 하는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아주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방송을 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바로 알고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